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 박준호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2018년도 그 겨울올림픽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 동계올림픽인데 평창에서 열리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여러 번 평창 땅 가격이 많이 올라갔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엔 제주도에 관심이 있고 세종시에 관심이 있고 그러는데 이게 금년도서부터 6개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만종, 그 원주죠. 만종과 횡성과 그 다음에 이제 평창과 진부와 강릉 모두 해가지고 이제 둔내가 하나 빠졌네. 그래서 모두 6개의 역사가 금년에 착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2017년, 2018년까지 이렇게 되는데 이 역사가 또 완공이 되게 되면 또 주변 지역의 내용이 다르죠. 왜냐면 유동인구가 이제 늘어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각광을 받게 될 거예요. 특별히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나면은 1년 정도 시차를 두고는 땅값의 영향을 그동안에 쫙 미쳐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주택 시장에 이제 지금 얘기한 변화가 또 다시 한번 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시청자들이 이번 기회에 제가 평창을 한번 분석을 해드리면서 그 사이에 바로 뭐냐면 농지가 뭔지 또 땅은 어떻게 보는지 요거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 이 방송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자료고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지 투자를 안내하는 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셨을 때 여러분 책임하에서 이루어짐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우선은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땅에 대해서 지난번 1부하고 2부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는 토지를 볼 건가? 이건 제가 대학에서 강의하는 거예요. 그건 대학에서 강의하는 거는 학사, 4년을 졸업하고 학사를 받든가 또 대학원에서 강의를 제가 특강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석사학위를 받으셔야죠. 또 만약에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 학원에 나가서 한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해야 되죠. 이거는 투자로 보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일정하게 학력에 대한 수준 또 아니면은 일정하게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토지를 보는 방법이에요. 토지를 보는 게 아니죠. 토지를 지금 얘기하는 배우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투자해서 토지를 배워야 돼? 아니다 이라는 거예요. 투자해서는 땅으로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섬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복부인의 법칙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죠. 가장 중요한 건 복부인이 보는 시각을 배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부인이 오는 시각을 배우는데 제일 먼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적으라는 건 형질 변경을 많은 분들이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형질 변경 얘기할 때 이렇게 쉽게 얘기하세요. 자, 우선 와야 돼. 올 때는 어디로 와요? 하늘로 날라와요? 터널로 뚫고 들어옵니까? 걸어서 오거나 차 타고 오죠. 그래서 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와서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제일 먼저. 왜 먹어야 사니까. 그게 먹어야 돼. 먹어야 되는 거는 물을 먼저 먹자 이거예요. 그래서 상수계획이 있는 거예요. 먹으면 또 뱉어야죠. 버려야죠. 싸야 된다 이거 하수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잠자리, 주택이 있는 거예요. 이 개념으로 땅을 보시면 돼요. 와서 먹고 싸고 잠잔다 이런 얘기예요. 이 개념 가지고 형질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있을 땐 제일 먼저 도로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상수계획은 어떻게 되냐, 하수계획은 어떻게 되냐, 거기다 집은 어떻게 짓겠다, 이러한 개념 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맨 먼저 늘상 그 다음에 1부, 2부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땅을 보는 거에서 제일 먼저 지목을 본다든가 또 아니면 이 지역의 용도 지역을 본다든가 그렇게 되면 땅 못 봅니다. 땅을 볼 땐 제일 먼저 가격이 최고예요. 가격이 싸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주변 지역에 대한 정황, 주변 지역의 입지 조건, 그 다음에 이제 땅에 생긴 모습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가서 땅 생긴 모습부터 보니 땅 생긴 게 잘못생겼어요. 잘못생겼으면 땅값 안 올라가요? 그럼 땅이 잘생겼으면 땅값이 올라갑니까? 도로변에 붙었다고 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맹지라고 해서 땅값이 안 올라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땅을 볼 때 제일 먼저 가격을 보시고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 속해 있나 이걸 갖다 보시는 거예요. 이걸 보시고 우리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차분하게 차근차근 여러분한테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자, 평창에서 이제 그 우선 청량리에서 강릉까지 가는 데는 약 70분, 1시간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청량리에서 지금 얘기한 진부, 보통 알펜시아, 메인 지금 동계올림픽까지 가는 데는 약 40여 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가깝게 걸리게 되죠. 근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되나? 기존의 중앙선을 이용을 하죠. 중앙선을 이용해서 이제 원주서부터 새로이 지금 철도를 놓고 있죠. 그래서 내년에 이제 완공입니다. 완공이 되는데 이때 역사는 금년도서부터 착공에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부터 착공에 들어가는데 역사는 모두 6개가 있어요. 제일 먼저 원주에 있는 만종, 그 다음에 횡성, 그 다음에 횡성군에 있는 둔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둔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평창, 그 다음에 5번째가 진부 다음에 강릉, 이와 같이 6개예요. 근데 6개인데 그 중에서 이번에는 제가 평창을 분석하니까 평창 역사와 진부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둔내에 많은 관심들 갖고 있죠. 횡성은 일단은 우리가 이제 영동고속도로고 조금 이제 그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천 쪽으로 해서 여러분 보통 새마을 IC라고 그런 데로 들어가든가 횡성 IC 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근데 우리에게 가장 많이 관심을 받는 지역 중에 하나가 둔내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둔내로 들어가게 되면 두 군데에 지금 얘기한 리조트 스키장을 접근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 얘기하는 이제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장평이라든가 속사라든가 이쪽에서 나갈 수도 있지만은 뭐 그 특정 업체를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성우 리조트인가 이렇게 가시게 되거나 그러면은 아무래도 둔내로 나가시게 되죠. 그래서 둔내에서 나가시면은 제가 큰 도면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밑에 보면 영동고속도로라고 그래서 보라 색깔로 보이죠. 거기서 여러분 둔내 IC에서 나가죠. 그 둔내 IC에서 이렇게 나가면은 직선도로, 그 6번이라고 써 있죠. 직선도로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둔내, 읍내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오른쪽으로, 이게 뭐냐면 성우 리조트 가는 방향. 많이들 가보셨죠?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성우 리조트 있는 그 도로변 옆에 생기는 것이 여러분 이제 지금 푸른색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생기는 것이 바로 둔내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저 둔내 역사 입구 잡으면 좋겠네. 이미 벌써 많이 정보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둔내 역사에 가셔서 지금 토지를 한 곳을 주변 지역에 가라 이거예요. 왜냐? 둔내가 만약에 자 생각을 해보세요. 둔내가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다. 그것이 지금 100만 원으로 올랐다. 그러면 둔내 뒤쪽에 있는 건 어떻게 돼요? 10만 원짜리 20만 원. 20만 원에 뜬 놈은 30만 원. 30만 원에 뜬 놈은 60만 원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왜냐? 앞놈이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형질 변경을 했다라고 하면 주변에 10만 원인데 자기 혼자 올라간다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팔립니까? 그렇게는 아니다. 시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차분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A라고 예를 들어서 자 이번에 지난번 시간에 제가 강남을 갖다 분석을 해드렸죠. 강남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강남의 아파트가 5천만 원이 됐다. 그러면 잠실의 아파트는 한 4천으로 가겠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4천 원 하면 저쪽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거여지고 하면 한 나는 3천 정도는 돼야 돼. 위례도 나도 3천 정도는 돼야 돼. 근데 강남이 3천만 원으로 그냥 있다.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있다. 그러면 잠실은 난 2,500이나 2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쪽 위례 가면은 난 1,700 그냥 분양한 그 가격 이렇게 되잖아요. 바로 뭐냐면은 둔내에 저기에 역사가 들어가서 저쪽 지역이
50만 원짜리가 100만 원이 됐다. 그러면 주변 지역에 30만 원짜리는 60만 원, 조금 더 먼 지역에 10만 원짜리는 20만 원, 그 다음에 5만 원짜리는 10만 원으로 간다. 그 땅값 싼 놈이 최고랜다니까. 땅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냥 저거만 가르쳐. 지난번에 안성에 여러분 양봉리 지금 얘기한 대로 그 동신초등학교 거기에 인터체인지 생긴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바로 뭐냐면은 안성터미널에서 안성운동장, 종합운동장 가는 데 가다 보면 동신초등학교에 인터체인지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원래 왼쪽으로 가기로 했다가 대덕 쪽으로 가기로 했다가 이쪽으로 옮겨지는 거기 때문에 다시 상황으로 이제 가니까는 다시 제가 정정방송을 해드렸죠. 그런데 제 제자가 하나가 그 얘기입니다. 교수님, 최근에 그쪽에 봤더니 경매가 한 건도 나온 게 없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가 가르쳐 줬을 때 하늘에서 복을 내리셔서 여러분이 박준호가 가르쳐준 그날로 해서 경매 물건이 떡 떨어지게 가라고 그렇게 해줄 것 같아요. 세상에 그렇게 돈 벌기가 쉬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당연하게 물건 없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좋다. 경매 물건이 없는 건 당연하다. 그럼 나가서 물건을 찾아야 돼요. 일반 중개업소에서도 물건이 나와 있다니까. 무슨 물건? 싼 물건 나와 있댄다니까요. 그거 잡는 게 최고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가면은 마침 지금 얘기한 둔내에 어머 저기 그 둔내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가는 길 아니야? 저기 그 성우 리조트 가는 방향 아니야? 야, 저쪽에 가면은 경매 물건 나오겠지. 물론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와요. 이걸 갖다가 보셔야 되는데, 다만 잘 보시는 건, 그런데 저 주변에는 안 나와도 저기는 50만 원짜리가 그럼 100만 원 됐다. 그럼 그 뒤쪽은 30만 원짜리 60만 원 될 거 아니냐. 그럼 더 가면은 10만 원짜리가 20만 원 될 거야. 좀 더 떨어지면 5만 원짜리가 10만 원 될 거 아니냐. 근데 가격이 아주 엄청 싸게 나온 게 있어. 그러면 괜찮다 이런 얘기죠. 이런 내용 가지고 부동산을, 특별히 토지를 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가서 지목이 뭐야? 도로에 붙었어 안 붙었어? 그렇게 보시니까 땅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확대했어요. 저 둔내고등학교 보이시죠? 둔내고등학교 앞쪽에 지금 저 벌판 쪽에 가는데, 이쪽 지역은 아마 아직은 공사를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기에도 역사가 들어서면서 결국은 둔내 면사무소 앞쪽이 엄청 좋아지겠구나. 근데 마침 제수조 쪽에 좋게 저쪽에 경매 물건이 하나 왔다든가 아니면 싸게 매물이 나왔다든가 그러면 한번 검토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저 일대에서는 지금 얘기하는 둔내 역사로 모이게 되니까 역전 앞쪽에는 상당한 발전이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하나로마트 앞쪽은 어떻게 되겠구나. 둔내 고등학교 앞쪽은 어떻게 되겠구나. 또 지금 얘기한 둔내 우체국이나 또 아니면은 면사무소 쪽에 모으는 주택은 어떠한 먹자골목으로 바뀌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분석을 들어가셔라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가격 분석과 지역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자 이거예요. 평창 역사 위치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는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제 화면을 이제 저걸 하시면서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둔내에서 이렇게 둔내 고개를 넘어가죠. 그 둔내 터널 사고 나서 유명한 거 아시죠? 그 가다가 보면은 평창 IC가 나옵니다. 이제 장평 IC가 나오고 이제 평창 IC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거기 평창 IC에 들어가면 장평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가시다가 오른편 쪽에 가면은 장평버스 터미널은 여러분들 산 밑에, 그리고 그 동네가 상당히 조금 큰 동네입니다. 강원도 쪽에서는. 거기에서 그 유명한 금당계곡 가보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유명한 평창읍내, 그것도 저거라면
이효석의 메밀꽃 핀무렵에 나오는 대화장 그리는 대화면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면으로 고개를 딱 넘어가면 오른쪽에 SK주유소 있어요. 딱 넘어가면은 여러분들 오른쪽에 서울대에서 그 바이오 단지를 만들어놨는데 그 고개 위에 SK주유소 딱 지나자마자 그 고개 위에 오른편 쪽이 지금 얘기한 평창역사가 생길 자리예요. 근데 원래가 저게 장평면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원래는 이제 용평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 재산이 1427번지라고 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걸 좀 크게 해놓으면은 자 여러분들 보시죠. SK주유소 그게 고개 언덕 위입니다. 지나자마자 오른편에 숲이 하나 나와요. 그 숲이 나오는데 그 숲 일대가 지금 얘기하는 평창역사예요. 근데 저걸 왜 설명을 드리느냐? 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그 견해입니다. 객관적인 견해는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진부, 보통 우리가 얘기한 알펜시아, 진부역보다는 저는 평창역의 가치를 조금 더 크게 좀 봅니다. 왜 그러냐? 2018년도 동계올림픽 때는 평창역사에 이용하는 고객이 그렇게 뭐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가 더 많아? 지금 얘기한 진부역이 더 많죠. 알펜시아역이 더 많을 거다. 이거. 왜 그러냐? 올림픽을 하다가 보니까. 그 다음에 서울에서 놀러 오는 사람들도 그리로 많이 가게 돼요. 알겠어요?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얘기한 리조트를 알펜시아나 또 아니면 여러 가지 활강 경기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갖다가 보기 위해서 결국은 뭐냐면 진부역을 많이 갖다가 하게 되는데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역사가 생기게 되면은 서울에서 약 35분이면 청량리에서 35분이면은 어디에? 평창역에 도착을 해요. 그럼 만약에 그 밑에가 어디냐 하면은 그 유명한 카지노가 있는 정선이에요. 그 다음에 충효의 고장이다라고 우리는 영월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역사에서 택시를 타고 예를 들어서 정선에 있는 카지노를 가게 된다든가 아니면은 지금 얘기하는 영월을 가게 된다든가 아니면 제천을 가게 된다. 물론 이제 제천은 중앙선 타고 가게 되겠지만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 역사를 계속적으로 이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홍천 방향에 이제 북방면 이제 오른쪽 변에 봐보면은 이쪽에 있는 분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지금 진부라고 우리는 그 우쪽 또 아니면은 장평이라는 거 용평면 여기에 지금 우쪽에 가더라도 봉평면 그 우쪽에 가더라도 그쪽이 홍천입니다. 거기도 홍천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이제 시군이 되다가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도 저 역사를 이용을 해야 돼요. 왜냐? 엄청나게 바쁜 거예요. 한 3, 40분이면 이제 도착해요. 어디에? 평창역에. 거기서 택시 타고 한 2, 30분이면 또 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과거에 2시간, 3시간 걸리던 거리를 이제 1시간이면 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동네에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할 역을 저는 어디로 보냐? 평창역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영월에서도 평창역, 정선에서도 마찬가지고 평창군에서는 당연하고 그 다음에 홍천군의 일부에서도 지금 얘기한 대로 어디에 평창역을 이용하게 될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진부에 그것도 뭐 유신리라든가 뭐 아주 유명한 데들 많죠. 그런데 거기만 너무 관심 갖지 말고 저길 가셔라. 그래서 제가 경매로 물건 분석하는데 저쪽에다 내놨던 게 뭐가 있냐면 미탄면. 왜냐하면은 자 평창은 이렇게 생겼으면은 제일 우쪽 북부 지역, 중부 지역, 남부 지역이 있어요. 북부 지역이 그 유명한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거예요. 중부 지역은 그에 의한 대화 또 아니면 금당계곡이 지나가는데요. 남부 지역이 그 유명한 평창 읍내 그러니까 군청 소재지하고 그 유명한 미탄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탄면 땅 가격이 제일 싸요. 미탄면 땅 가격이 제일 싼데 지금 미탄면에서
국공유지 매각하는 건 1, 200만 원, 2, 300만 원, 4, 500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 물건들 있습니다. 아직은 저평가돼 있댄다니까는. 근데 역사가 생겨보세요. 이제 미탄면 가까워. 아니, 그렇다고 미탄 땅값이 또 뭐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생각을 바꿔라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진부 좋은 건 저도 알아요. 진부 좋은 건 안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알아. 근데 평창 역사에 대한 가치, 주변에 나중에 미칠 영향. 예를 들어서, 전원주택 하나 만들어 놓는다라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게 되냐? 1시간이면은 만약에 미탄면에 만들었다. 1시간이면 이제 가는 거예요. 1시간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얘기하는, 평창 역사를 좀 다시 좀 보자. 그 다음에 진부라는 건 여러분 진부 IC에서 나가면은 상진부 쪽에 이제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그 진부 IC에서 나가면 직선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그 내과 하나 있죠. 내과를 건너자마자 지금 저기 공사 중입니다. 저기는 벌써 공사 중에 진부 역사는. 왜냐면 저기서 또 터널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터널 뚫는 거에서 최장 터널 때문에 지금 저 하얀 선으로 지금 인공위성 지도를 봐보면 나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내과 건너편에 저 무슨 초등학교 하나 있습니다. 그 옆이 진부 역사 위치도인데 여러분들 요걸 확대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호명 초등학교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바로 그 뒤쪽에 여러분 녹색 선으로 돼 있는 거 있죠. 바로 그 지역에 지금 가면은 공사 중에 오는데 진부 역사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다시 한번. 이제 또 진부는 또 어떻게 되냐? 중국 사람들도 많이 와요. 우리나라 사람들 더 많이 와요. 외국인들도 많이 와. 리조트들도 이제 많이, 그러니까 휴양객들도 많이 올 거다 이런 게. 그건 누구든지 다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많이 온다. 그러면 저 역사서부터 어떻게 될 건가? 진부가 어떻게 될 건가? 이거를 갖다 놓고 우리가 분석을 하자. 그럼 저 지역에서 이용하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역사가 현재 가격이 올라갔다. 그럼 나머지들도 올라간다. 그러면 개통하면 더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도 더 올라갈 거 아니냐. 이러한 개념 가지고 땅을 보는 방법을 찾아내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제 3부에서 마지막으로는 저기 도암이라는 데가 지금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대관령 면으로 바뀌었는데, 자, 요거를 볼 때는 이제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선은 제일 먼저 북부권 진부, 중부권 대화, 남부권 평창. 라우리는 이제 개념으로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여러분이 참고로 한번 보시라라고 그래서 결국은 북부권에 진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화가 있고 그러지만 중간 지점에 지금 역사가 생기게 되면은 내용에 또 상당히 이제 그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부 시간을 맞춰놓고 4부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요 지역의 농지역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